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이 투자라는 게 코어의 중심이 없으면 이런 상황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에 이제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도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관해서 제가 현실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전반부에 그거를 말씀드리고 작은 코인에 관한 뉴스는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코어는 뭐냐면 탈달러화입니다. 그리고 브릭스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법 논리로 브릭스의 확장이 뭐가 좋은데 그냥 브릭스에 어차피 뭐 중국하고 러시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대중들은 그 의식의 흐름이 중국과 러시아에 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잖아요. 뭐 왜 그런지 저도 이제 인지는 하는데 저는 항상 그 사상이나 이런 거는 좀 배제시키고 그냥 흐름만 보거든요. 팀 쿡이나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제조업의 전진 기지를 보세요. 인도라든가 아니면 중국에 건설을 하잖아요. 그게 좋아서 그럴까요? 경제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한국에서는 강성용 교수라는 분이 뭐, 인도 전문통이라며요. 전문가라며요. 근데 그분이 뭐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하시던데, 뭐, 인도에 투자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봐야 된다. 치고 빠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는데, 과거에는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근데 제조업 기지를 건설을 하는데 치고 빠질 수가 있나요? 공장이 건설되는데 치고 빠지고가 할 수가 있나요? 되게 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제가 생각했을 땐 팀쿡이나 일론 머스크가 결정한 것 같은데 중산층의 장기적인 확장이나 이런 걸 보고 그들은 결정한 것 같은데 왜 이제 그렇게 대중들은 그걸 보고 그렇게 뭐 거기에 좌지우지 될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한편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보세요. 1992년도에부터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1992년 보면 이때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G7이 거의 45%, 47%, 46%, 47%이 정도에 육박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서서히 G7이면 어딘지 아시죠? 미국을 대표로 한 서방 선진 G7. 전 세계를 기존에 호령했던 그런 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여기 독일도 들어가 있고 프랑스도 들어가 있고 일본도 들어가 있고 뭐 이탈리아는 이빨 빠진 호랑이이긴 하지만 캐나다도 그렇고 다 여기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신흥국의 연합체인 브릭스는 이때 전 세계 경제에서 16%, 17%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두 배 아래였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2012년 정도 되니까 28.53%, 32.66% 그래서 4% 차이가 나요. 2012년 정도 되니까 격차가. 근데 이거를 그냥 이분법 논리로 해석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게 이런 거죠. 2020년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이 되냐면 이게 G7이잖아요. 여기 요 G7이죠. 요 색깔이 파란색이 그리고 이게 주황색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게 브릭스예요. 여기가 25.6% 2009년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서서히 G7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GDP 비율이 점점 녹아내려요. 이러다가 2020년에 여기서 겹칩니다. 크로스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올라가요. 다시 브릭스가 앞질러요. 여기 지금이 여기죠. 한 요쯤 와 있을 거예요. 요쯤 G7은 이렇게 하향을 했고 브릭스가 우위에 섰습니다. 한 30, 한 30, 한 3에서 34%? 예. 한 33%요 정도 될 것 같고 G7은 이제 계속 내려가서 한 요 정도 이제 벌써 이미 여기서 갈렸거든요. 근데 우리의 의식의 흐름은
지난 100년간의 G7이 호령했던, 특히 이제 미국이 호령했던 요 패러다임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릴 때부터 특히나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 기억이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면 이런 거에 관심 많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간 이동을 빈번하게 해서 국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라고 얘기하면 어라고 딱 알아들으실 텐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냥 유튜브나 그냥 공중파 미디어에 나와 있는 얘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지를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죠. 객관적인 정보가, 데이터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IMF나 브릭스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러니까 IMF나 BIS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이제 그냥 개인적인 PwC 막 이런 프라이스 워터스 쿠퍼스 뭐 이런 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게 CR도 안 먹힌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여론이 이제 향후에 수년 지나서 돌아서면 그때는 아마 인지를 하겠죠. 그분들조차도. 근데 이거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2030년이 가면 2028년 정도가 되면 33.6%, 그리고 G7은 27.8%.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 강성용 교수님이 뭐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런 말씀 하셨는지는 인지를 하는데, 이대로 흘러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도라든가 중국이 이제 대표적인 국가고, 뭐 여기에는 뭐 인도네시아나 대표적인 뭐 그런 데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몇몇 개 국가들 이런데 이제 중산층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중산층이 늘어나고 G7을 필두로 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는 중산층이 두터운 게 줄어듭니다. 예. 이거를 보고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애플의 팀 쿡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흘러가면 아시겠지만 탈달러화는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탈달러화의 빈 공간이 생기면 거기 이 사람들이 뽑아내는 CBDC가 아니라 CBDC와 같이 교차해서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저는 이 기본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뭐 인도가 좋다, 인도 카레가 실제로 가서 먹어보면 오뚜기 카레보다 맛없어요.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릅니다. 예. 이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아니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중산층이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이거는 누구나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군이 축소하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을, 달러의 인덱스도 축소하고 있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더 하나 재미난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이제 미국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란을 깠잖아요. 이란을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란은 그냥 단지 개별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지금 현재 별로 사이가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란을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어떻게 했냐면 사우디와 이란이 지금 종교적인 색채로 이슬람이라는 어떤 그 종교의 의미로 뭉치려고 해요. 이 의미는 이면에 아랍연맹하고 무슬림, 이슬람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 건드리면 벌집을 쑤셔 놓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에너지의 핵심인 오일 있죠. 오일에 관해서 여기서 지금 중심을 잡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오일 안 빼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 연준에서는, FED에서는 와, 오일가가 올라가니까는 인플레가 올라가. 그러면은 연준에서 또 제롬 파월이 또 그러겠죠.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그걸 잡기 위해선 금리 인상을 해야 돼. 금리 인상을 하면 미국 경제는 지금도 뒤뚱뒤뚱거리는데 초토화되죠. 완전히. 서민 경제는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미디어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군함은 보냈어. 군함은 보냈는데 예전같이 막 미사일을 쏴대거나 막 이렇게
강력한 액션을 취하기가 지금 현재 입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걸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현재 그런데 글쎄요, 뭐,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여기랑 같이 뭉쳐 있는 데가 브릭스잖아요. 자, 브릭스에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가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중재자를 자처하잖아요. 미국이 중재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이번 전쟁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중재를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대만에 관해서 이제 중국하고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미국하고 이미 대만도 그거 됐어요. 금융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아직 미디어에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 사실. 여기까지 이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거 갖다도 아마 분란이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그렇게 보고 사셨던 분이 되게 근데 그냥 제가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리고 요즘에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일관되게 얘기한 게 맞아 떨어지냐 그 관점을 보시라는 거죠. 그냥 저는 중간에 2018년부터 똑같은 얘기를 해온 사람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달러화에 관해서 미국의 쇠퇴에 관해서 중국이나 뭐 인도의 부상에 관해서 이때서부터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 나라들에 다 들어가서 일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냥 관찰을 하시라는 거죠. 인플루언서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과거에 발언했던 게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쭉 관찰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정한 능력치를 아마 아실 겁니다. 나중에 결과값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충 알아요. 사람들이 중간에 스탠스를 바꾸면 경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진짜 전문가가 아니에요. 코어가 약한 거예요. 전 세계 흐름을 실제로 제대로 못 보는 거고. 또 하나 미국의 이제 총기 규제에 관해서 이제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경제난이 발생하면 총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2024년 들어서 미국에는 연말에 대선이 있어요. 그 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어떤 그런데 집회나 아니면은 무슨 축제 자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일이 아마 불거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거지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사회 현상이 묻지마 범죄가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코인 투자를 해서 코인으로 돈 벌어서 이제 뒤로 빠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현물 경제가 폭발하고 확장하는 게 아니라 현물 경제는 축소하고 메타버스 속으로 이제 이전하고 에너지의 이동이 될 거고 가상자산 시장이 그것과 메커니즘적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런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대통령인데 여기 이제 막말 본능 트럼프 이게 10월 6일 날 나온 얘기예요. 절도범엔 즉시 총격. 합참 의장엔 사형감. 그러니까 극단적 이분을 되게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의 뭐 말투나 행위에 관해서. 근데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색깔 뭐 공화당과 민주당의 저는 이런 거 몰라요. 개입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냥 만약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당선이 되면 여기 나와 있죠. 극단적으로 갈 거다. 푸틴, 김정은 등 독재 정권과 유사 주목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과거와는 아마 2025년서부터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아마 흘러갈 겁니다. 이것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예언자냐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말씀하시겠지만, 2018년부터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렸던 거를 쭉 한번 봐보세요. 제가 말했던 거대로 지금 흘러가지. 그러니까 탈중앙화의 세계가 아니라 중앙 집권화의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점점. 그거를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면 조금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고 인지를 하면 좀 민감한 거죠.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FTX 얘긴데 보시면은
10만에서 100만 달러 규모의 FTX 채권 장에서 32에서 37% 가격에 협상 가능. 이게 얼마 전에 이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어 피델리티에서 이더리움과 같이 솔라나를 되게 극찬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ETH 투자하는 사람은 이 솔라나에 관해서 극단적으로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솔라나 투자하는 사람은 이더리움에 관해서 구시대의 유물이야 막 이런 식으로 치부해요. 근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얘는 얘가 할 일이 있는 거고, 그 스마트 콘트랙 부분에서 얘는 또 따로 할 일이 있는 거지, 이거를 경쟁 구도로 보면은 너무 좀, 예, 좀 협소한 의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시는 건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례적인 거는 피델리티가 얼마 전에 솔라나에 관해서 이더리움과 같이 극찬을 했다는 거. 근데 웃긴 거는 FTX 2.0이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의미가 있고, 이 재판이 8개월 전에 멈췄었는데 FTX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거고, 기사가 아마 알라메다하고 관련해서 SBF, 예, 하고 관련해서 여러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는 수면 아래에서는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그리고 구찌 명품 브랜드가 메타버스에서 밀라노 패션쇼 컬렉션 선보여, 이 얘기가 나오는데 9월 23일 날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 의미가 뜻하는 바가 과연 뭘까요? 구찌는 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브랜드 상징적인 어떤 그런 거를 메타버스 쪽으로 이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뭔가가 지금 수면 아래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물 경제 축소에 관해서 미리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리고 이 보면은 F-35A 전투기가,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기 전 얘기거든요. F-35A 전투기가 시리아 하사카 상공에서 터키의 앙카 S 드론을 격추했다, 이 얘기가 나와요. 터키는 아시겠지만 나토군의 일원입니다. 근데 이때서부터 사실 불거졌었어요. 이 드론을 미국에서 격추를 합니다. 지금도 사실 껄끄러울 거예요. 예, 유로존 내에서도 그렇고, 예, 터키가 중간에 한 번씩 계속 트니까 터키와 러시아와의 관계, 터키와 중국과의 관계가 또 여기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와중에 이제 한번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럼 대충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레이 달리오가 이제 한마디를 던지는데, 근데 이게 있어요. 나는 케빈 메카시의 미국 하원의원 해임과 관련된 최근 상황을 현재 미국 내부의 갈등의 극심한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에서 내전으로 향하는 또 다른 단계로 본다. 예, 레이 달리오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시죠? 예, 미국이 지금 현재 어떠한 처지인지, 예, 지금 현재 그런 거를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이 달리오가. 그리고 이 코비드 사진을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이걸 가져온 의미는 코비드 시즌 2에 관해서 이제 제가 그냥 지나가는 김에 그냥 제 느낌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분들도 있겠지만, 제 느낌에는 뭐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코비드 시즌 2는 개막을 합니다. 네, 다시. 그래서 아마 지금도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드실 텐데, 코비드 시즌2가 도래를 하면 아마 파업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인 투자를 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고 구찌사나 이런 데가 메타버스 쪽으로 에너지를 이동을 서서히 하고 있는 이유가 다 궁극적으로 왜 그럴지에 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늦기 전에. 자, 어쨌건 저는 이제 코비드 시즌2가 올 거라고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뮤터블인가? 이 코인이 얼마 전에 상폐가 됐을걸요? 모 거래소에서. 근데 보면은 이게 있어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쿠코인, 특히나 이제 크라켄이라는 거래소에 예, 이렇게 상장이 돼 있는데 이 코인에 투자해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 거래소에서는 상패를 시켰는데 여기서는 아무 그게 없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어쨌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그냥 이거를 내팽개치시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투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저는 이제 이 코인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묻지마 투자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이왕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요것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코인 시장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핵심인 브릭스의 확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서서히 진행됐다는 거 우리는 인지를 못했지만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경찰국가의 대두도 기존에는 미국이었는데 오일머니를 근간으로 한 군사력과 기존에는 미국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미국과 중국을 그냥 이분법 논리로 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G7과 브릭스. 네. 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맞을 거예요.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네. 그래서 말이 되냐 미국이 뭐 초강대국인데 이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네. 누구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응? 저는 뭐 국제 정치나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건 쭉 한번 보세요. 뭐 인도의 어떤 그런 거나 아니면 중국이 망한다고 하는데 뭐 향후에 어떻게 나오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면을 그냥 관찰을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쓱 흐름을 보세요. 그러면은 보이실 거예요. 사람에 관해서도 그 언급을 했던 사람들에 관해서도 이제 저에 관해서도 그리고 다른 분들에 관해서도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어쨌건 중요한 거는 브릭스가 확장되면 좋은 거예요. 러시아나 중국이 가상자산을 오히려 지금 보면은 미국보다 좀 이렇게 오픈하는 식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네, 이게 다 그 근거 자료죠. 보면은 그걸 이분법 단순하게 이분법 논리로 그냥 해석한 이것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 외에 모든 코인이 다 메커니즘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분명하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